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전은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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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뭐 점심 드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졸리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약간 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앞선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약간 좀 정적인 분위기가 좀 유지되다 보면은 조금 더 졸리시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우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순서는요. 우선 KT 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 KT 클라우드의 보안 아키텍처가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은 굉장히 좀 트렌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클라우드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KT 클라우드인데요. KT 클라우드는 2011년에 국내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처음 좀 런칭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공공 부분, 그 다음에 금융 부분 해서 계속 국내에서는 좀 최초로 계속 좀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21년에는 저희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뭐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고 해서 핵이라는 서비스도 저희가 좀 출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상품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으로 제공해 드리는 이제 서비스 외에도 고객들께서 보면은 이제 일반 외부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자체의 클라우드를 뭔가 구축하고 서비스를 또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클라우드 팜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핵이라고 하는 그 AI 컴퓨팅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접속할 때 이제 망분리라든지 이런 이제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다스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보통 그 레거시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이제 바로 그냥 이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MSA, 이제 클라우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전환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테이너를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컨테이너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공공 클라우드 이제 전환 사업이 있었는데 공공기관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1위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위에도 사실 이제 뭐 퍼블릭이라든지 뭐 금융, 기업 여러 저희가 이제 다수 레퍼런스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KT 클라우드는 과거 이제 KT에 있다가 작년에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하고자 이제 분사를 했고요. 회사 이름은 KT 클라우드지만 클라우드 외에 IDC 사업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T 클라우드 이제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웹 서비스는 아마 다 제공하실 겁니다. 그죠?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요새는 다 웹페이지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아키텍처에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이런 이제 웹 서비스를 어떻게 보호하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웹 서비스를 보호를 하려면 웹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이신 것 같은 이런 화면에 있는 웹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서비스를 만드시나요?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마 그 서비스를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를 제공하는 웹 서버를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직이 들어가는 와스를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DB를 놓고 이렇게 3티어 형태로 해가지고 보통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구성할 때 보통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웹 서버는 인터넷에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당하고 제일 취약할 거잖아요. 그래서 웹 서버랑 안에 내부에 있는 와스 DB 서버를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로 분리해서 보통 아마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웹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통제를 위해서 보통 여기다가 방화벽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화벽을 놓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는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웹 서비스 포트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포트를 통해 가지고 도스라든지 다양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공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다가 이제 IPS라는 장비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대량의 트래픽이 아니라 소량의 트래픽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또 통과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뭔가 바꿔가지고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보통 이제 데이터 위번적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또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리라고 해서 웹 공격을 막아주는 방화벽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IPS 방화 웹 방화벽들을 보통 구축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장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좀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통합해가지고 제공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화벽도 좀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방화벽이 기존에 이제 제공하는 거는 IP 포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보셨던 IPS 기능,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VPN도 많이 사용을 하죠. 안티바이러스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또 통합해서 이제 UTM이라는 장비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UTM이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보통 하나의 장비가 처리하는 기능인데 요거를 이제 짬뽕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제 하나의 장비에다 이걸 다 넣어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각각 동작할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능에 좀 이슈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큰 사업자보다는 이제 작은 사업자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성능적으로 CPU라든지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된 게 이제 NG 파이어입니다. 이제 뭐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차세대 방화벽으로 또 진화해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사실 이제 그 포티넷이 굉장히 보면은 좀 상위에 있고 저희도 이 포티넷 장비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KT 클라우드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IPS 방화벽, 웹 방화벽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공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일반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금융이라든지 공공 같은 경우는 법적인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존들은 일반 기업이랑 별도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어떤 고객은 저희가 제공하는 방화벽, IPS 웹 방화벽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또 쓰고 싶어 하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SPC라고 해서 별도의 프라이빗하게 구축을 또 해드리고 있고요. 또 아예 그냥 일반 사용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방화벽, IPS가 들어가면은 사용료는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용들을 조금 이제 세이브한다라고 한다면은 제 오른쪽에 있는 그냥 완전히 이제 가상화된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화벽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SDDC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현재 뭐 내부 서비스는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대고객용으로 해서도 저희가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구성해 놨다라는 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을 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뭔가 그 안에 이제 통로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허점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성을 이용해 가지고 또 침투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안 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M을 통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ISMP 인증 외에도 일반적인 ISO 인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안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보안 백서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가 있는지도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막았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한 보안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뚫고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격은 어디서 막아야 될까요? 최종 엔드 단위 서버에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버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버에서 보통 하게 되면은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웹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마켓플레이스 상품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신청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드파티랑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보안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네트워크 서버 보안만 가지고 이제 우리 KT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보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액세스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화벽, IPS 이런 부분들로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API를 통해서 또 우리 아니면은 포탈을 통해서 우리의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경계 보안을 통과하게 되면은 실제 가상화된 자원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엔터 클라우드, 뭐 기업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 클라우드로 접속하게 되고요. 이아스, 파스, 사스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들은 물리적인 자원 환경에서 그 동작을 하겠죠. 그죠? 물리적인 자원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사실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출입이라든지 뭐 환경 보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가상화와 클라우드 차이는 뭘까요? 사실 가상화와 클라우드 차이는 자동화가 추가된 게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자동화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종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 이런 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사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고 사실 중요한 건 뭘까? 이걸 운영하는 거는 사실 사람하고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보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마지막에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굉장히 준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인증 기준이라든지 보통 통용되는 보안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 트렌드입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이아스 서비스, 뭐 파스, 사스 서비스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이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뭐 저희 KT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들이 또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파스, 사스도 아마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시게 될 거고요. 요새는 이제 재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마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해커라든지 이런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클라우드에 파스, 사스, 뭐 이아스에 우리 서비스가 올라가 있거나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적절한 접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접속하는 경로에 접근 통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런 근데 접근 통제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실 뚫고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막아야 될까요? 네, 서버에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다 막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보안 관제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또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솔루션들이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GTNA, 관제는 SIEM, 서버 보안은 이제 CSPM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밖에 보면은 포티넷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얘기를 들으시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이제 뭐 GTNA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새 이제 뭐 보안 세미나라든지 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GTNA입니다. 저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뭐 단순히 이제 뭐 접속 이쪽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 GTNA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 이제 GTNA 같은 경우는 이제 가트너 이 하이프 사이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스타처럼 딱 반짝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이제 단계에 접어져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 GTNA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이게 일반뿐만 아니라 공공 지금 어디서든지 전부 다 이제 GTNA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GTNA를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서버를 이제 접속을 할 때 과거에는 그 온프렘 환경에서 우리 내부에서 이 서버가 다 있었습니다. 접속하는 사람도 우리 사내, 그다음 접속한 서버도 사내에 있었었는데요. 이 서버들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재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서 이 PC가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접속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용 PC가 아니라 개인용 PC로 해서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보안 수준이 다르겠죠, 그죠? 다른 보안 수준에서 어떻게 좀 통제를 할 거냐, 어쨌든 안전에 통제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GTNA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믿지 않고 시작하겠다, 하나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GTNA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NA를 얘기할 때 보통 SSL VPN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SSL VPN을 보게 되면은 뭐 사용자가 뭐 집에 있던 아니면 어디에 있던 일단은 여기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VPN 서버에 접속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사실 다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말에 뭐 집에서 접속했는지 뭐 핸드폰으로 접속했는지 사무실에 접속했는지 상관없이 전부 다 그냥 다 동일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단말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에 있는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사내에서 접속하는 걸 고려해서 이제 구성이 돼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보안 수준이 낮은 쪽에서 접속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취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GTA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접속을 할 때 단말이 이제 그 GTN 서버로 이제 접속을 합니다. VPN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말의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단말이 얘가 이제 우리 보안 수준을 준수하고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단말은 어디까지 좀 접속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회사에서 접속했다라고 한다면은 서버가 중요도로 이제 상중하가 있다면 뭐 상중하 다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집에서 접속했는데 백신이 깔려 있다. 그럼 백신이 안 깔려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겠죠, 그죠?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중이나 하를 접속하게 하는 거고, 백신도 안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등급만 접속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차등화해서 제공하는 게 보면 이제 GTNA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GTNA는 좀 더 다른 컨셉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큰 의미로 이렇게 이제 GTNA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보안이다라고 해가지고 특정 경계에다가 앞서 보셨던 이제 방화벽, IPS 이런 장비들을 쭉 다 설치해 놓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제 GTNA는 통과하고 나서라도 그 부분들을 더 통제하는 거죠. 접속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서. 그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SDP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리먼트다. 그래서 경계를 아까 경계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SDP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KT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켓 상품으로 현재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CSPM 이제 솔루션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서버 보안을 말씀을 드렸죠. 접근 통제를 통해 가지고 서버에 들어오게 되면은 서버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서버에 취약점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취약한 점이 있으면 아마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빼간다든지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뭐 취약점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OS라든지 미들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아마 안전하게 설정을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설치가 취약점을 돌리겠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아마 CL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화벽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확인해서 취약한 설정들을 아마 다 바꿔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네트워크라든지 보안이 사실 다 가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LI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API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취약점 진단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버에 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클라우드에서는 계정이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있는 포탈이라는 클라우드 관리 콘솔이라는 쪽에 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계정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IA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점들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API를 제공이 되고 그 API를 통해 가지고 진단하는 게 좀 CSPM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CSPM은 조금 더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취약점을 진단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내가 뭐뭐뭐를 취약점을 진단해야지라는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산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산을 먼저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하게 되면 그 자산에 대해서 취약점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 취약점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진단해서 조치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취약점이 조치가 된 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준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뭔가 바꾸게 되면 알람을 띄우고 이런 일련의 전차가 CSPM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클라우드가 최근에는 특정 한 사업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업자로 나눠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썼을 때 이제 클라우드마다 다 따로따로 이런 것들을 하기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멀티 클라우드까지 제공되는 게 조금 더 좋은 CSPM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입니다. 아까 이제 접근 통제와 서버 보안을 말씀드렸고 중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심을 통해서 이제 보안 관제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안 관제는 이제 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관제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ESM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공격이라든지 침해를 이제 모니터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게 이제 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KT 클라우드에서도 앞서서 이제 그 방화벽, IPS, 몰빵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안 관제도 제공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심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매니지드 관제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고객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조금 이렇게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직접 하고 싶어라고 하는 니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고객 테넌트 쪽에 심을 뭐 설치해서 운용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로그를 받아가지고 관제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관제 쪽을 많이 하시면 조금 이제 보실 텐데 이제 이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부분들이 이제 SOA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심을 기반으로 해서 심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패턴이면 차단해야 돼라는 부분이 정해지는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걸 매번 손으로 막는다는 거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지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패턴이면은 차단,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해라는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게 이제 소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이제 소아까지 제공할 수 있게끔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또 바깥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런 솔루션은 이거구나라고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오늘 포티넷 여기 와서 이게 밖에 솔루션하고 좀 다 둘러보면서 정말 포티넷이 정말 저희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한 5분 정도 남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치시고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품 꼭
당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